폐석산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복구업체의 실질 소유주인 현역시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와 시 의원의 유착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나이롱 환자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소송의 일부를 취하해 남은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북 서해안의 보름달 물해파리가 크게 늘면서 해파리 제거를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문화관광시설을 짓고 있지만 특색이 없고 운영 계획도 부실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폐석산 복구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폐기물 74만 톤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구업체의 실질 소유주인 현역 시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와 시의원의 유착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복구에 들어간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이 폐석산은 흙과 폐기물을 1대1로 섞어 혼합해 복구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구업체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4만 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복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현직 시의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덜 섞었다는 부분은 재판 과정에 죄가 있으면 사법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업무상 횡령과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관리나 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전문가하고 또 그것에 당시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했죠. 지난달에는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불거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시의원이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익산시와 시의원의 유착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가벼운 질환이지만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나이롱 환자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려 1,900일 넘게 입원 일수를 채워 4억 원을 챙긴 주부도 있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들과 밖에서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 주부 55살 강모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입니다. 마음껏 술을 마실 만큼 가벼운 질환이지만 강 씨는 8년 전 9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주로 보험 약관상 입원 한도 일수를 채우면 퇴원하는 날 병명을 받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강 씨가 채운 입원 일수는 1,900여 일, 무려 5년이 넘습니다. 챙긴 보험금은 4억 원에 이릅니다. 강 씨를 비롯해 전직 보험 설계사 등 20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보험금 2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남편은 물론 아들과 딸까지 동원해 8년 동안 전북과 전남의 병원 55곳을 오가며 벌인 일입니다. 정형외과 쪽도 신경과하고 보통 한 2, 3점에 있었죠. 그냥 완보면이 뭐니 좀 여러 개 있기는 하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보험 수가가 올라감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강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 때 초등학생들이 무더위에 오랫동안 방치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전북도청 앞에서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기원 행사 준비 때 초등학생 300여 명이 90분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며 이는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영하 2도의 날씨 속에 추위에 떨었다며 대규모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는 걸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군산시의회 서모 의원의 이장 선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서모 의원의 이장 선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주민은 군산시의회 서모 의원이 자신의 측근을 선발하도록 옥도면에 압력을 넣어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에 치러질 이장 선발 면접이 취소됐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일부가 취하됐습니다. 전주시의 이주 대책에 합의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남은 소송과 이전 공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지와 200m가량 떨어진 도도마을입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가 옮겨오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다면서 이전을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이전 계획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전주시와 에코시티 내 이주 택지 제공 등 집단 이주 대책에 합의한 뒤 내린 결정입니다. 항공대대가 두르면 정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주를 원했고요. 이주 조건이 받아들이니까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소송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취하를 하고. 이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을 두고 진행되는 남은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제 백구와 익산 춘포 주민까지 참여한 연합 비대위는 사업 승인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무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신청은 1심이 기각돼 주민들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도도마을의 소송 취하에도 연합 비대위 측 주민들의 저지로 막혀있는 착공 시도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물리적 충돌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비대위 측과 원만한 착공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시공업체 측은 공사를 맡고 있는 주민 40여 명을 고소했고 일부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전북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42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2%나 줄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액은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1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군산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의 증편 운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증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의 한중 카페리 증편 운항을 다음 달에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량이 크게 늘자 일주일에 3차례인 카페리 운행 횟수를 6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크게 늘어난 비상입니다. 2년 만에 해파리 주의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어민과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6km쯤 떨어진 바다입니다. 어선들이 10m 길에 그물을 달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끌어올린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보름달물 해파리입니다. 잡은 해파리는 곧바로 분쇄해 바다에 버립니다. 지난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보름달물 해파리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면 고기 대신 가득 메워 조업을 방해하고 고기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안 좋죠. 해파리가 있으면 고기도 아무래도 덜 좋고 그물에도 막 고비라 하나요? 막 찌꺼기 같은 거 달라붙어가지고 영 안 좋죠. 또한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피서객에게 쏘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가 크게 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전북 서해안에 2년 만에 해파리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곳 부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어선 18척을 동원해 해파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한 어선들이 매일 제거하는 해파리는 15톤가량입니다. 전어철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8월 5일 정도에 전어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파리로 인해서 조업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또 예방을 하고 부안군은 일단 이달 말까지 해파리 제거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막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의 기초연금 평균 수급률이 75%를 넘어 25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4천 원으로 인상됐고 매달 25만 4,800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수급률 75.5%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전북의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채비지를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은 단독주택용지 34필지, 준주거용지 13필지, 상업용지 2필지 등 49필지입니다. 낙찰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결정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지난 3월 1차 매각 때 평균 낙찰가율은 예상가의 162%였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관광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특색도 없고 운영 계획도 부실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135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문을 연 농산물 테마공원입니다. 사계절 체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석 달이 지나도 프로그램은 하나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자 가공체험장은 건물만 지어놓은 채 아무 시설도 들여놓지 못했고 운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이게 이제 오미자를 따고 이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오미자 수확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섰지만 사전에 실시하는 투자 심사는 겉돌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부풀려지고 투융자 심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장수군이 이 시설을 짓기 위해 2010년에 전라북도에 제출한 투융자 심사 분석 의뢰서입니다. 개장 후 1년이 지나면 9억 원의 입장료, 4억 7천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나온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로는 무리라는 것을 장수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이 시설 관리 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라도 만들고 그래야 유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원시가 지난 2013년 63억 원을 들여 건립한 트리하우스.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 민간 위탁자가 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운영을 포기해 1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샤워실은 저 관리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남원시가 시설을 뜯어고쳐 운영을 맡았지만 평일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남원시가 제출한 투자 심의 자료에는 남원시 전체 관광객의 20%가 백두대간 생태체험장과 전시관을 관람하면 80만 명이 방문하게 된다는 막연한 설명만 제시돼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거를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융사 심사 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크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를 못해요.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교약판에서는 자치단체의 묻지마식 투자와 투융자 심사의 문제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정입니다.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전북 임실 출신의 51살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한 뒤 국회에서 가결되면 신입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대 교수로 일해온 김 교수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없는 3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을 경선 없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전주울과 익산갑, 완주 진무장 등 3개 선거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경선을 치를 경우 내부 갈등만 커질 거라며 다음 주에 중앙당이 경선을 생략한 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8군데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지만 전주, 을과 김제, 부안 등 2개 선거구의 경우 오는 26일에 경선을 치러 발표합니다.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하성규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탄소 소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기술 확보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준경 키스트 전북부원장은 흩어져 있는 탄소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원 51살 김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전북도의회 3층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폭행하고 도청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가평군 한 도로에서 공개 수배된 45살 강경환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사는 강 씨는 지난 19일 충남 보령 한 나들목에서 전자발찌를 끊어서 버린 뒤 서울과 경기도 일산, 가평 등으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34.3도, 전주 33.5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김제, 정읍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